네, 아티스트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김선혁 작가와의 아티스트 토크 모더레이터를 맡은 금호미술관 큐레이터 강정하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작가님께서도 짧은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김선혁 작가입니다. 네, 저는 인간의 근원적인 초상을 키워드로 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전통적인 조각 방식을 바탕으로 평면 회화 설치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추가로 제가 작가님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해 드릴 텐데요. 김선혁 작가는 1984년생이시고요. 서울시립대학교 환경조각과에서 학사 석사를 마쳤습니다. 2011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7번의 개인전을 개최하셨고요. 2017년 단원미술제 대상 유중아트센터 신진작가 공모 최우수상, 남도문화재단 청년작가 공모 선정작가 등의 수상 이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외에도 지금까지 다양한 단체전이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신데요. 오늘 아티스트 토크 시작에서는 작가님께서 이번에 보여주시는 작품 외에도 지금까지 하셨던 작업 세계에 대해서 함께 좀 공유할 수 있는 자리고요. 작가님께 직접 작업 세계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작품의 자세한 담론에 대한 설명은 좀 이따 이제 큐레이터님과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제가 대략적으로 해왔던 주요 작품들 그리고 전시 이미지들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전시를 이어오게 됐는지 그리고 어떤 경험과 생각들로 작업들을 이루어지고 어떤 식으로 변해왔는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작업의 주요 컨셉 중 하나가 그 식물화된 인간의 초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식물의 조형 언어를 통해서 인간의 모습을 표현하는 그런 작품들을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작품은 2011년도에 제가 석사를 졸업하기 전에 가졌던 첫 개인전 때 선보였던 메인 조각 작품이었습니다. 당시에 제 작업의 어떤 주제가 동시대 미술에서 잘 취하지 않는 그런 근원적인 그리고 존재론적인 주제여서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관람객들한테는 너무 무겁지 않게 다가가고 싶다. 뭐 이런 좀 이상한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는 그런 생각으로 이런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알아보기 쉬운 형태와 눈에 띄는 색채를 좀 사용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있었고요. 네, 이렇게 좀 컬러도 좀 쓰고 좀 알아보기 쉬운 꽃과 뭐 뿌리의 형상인데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고 네, 이런 형상의 작업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효과는 어느 정도 있었다고 느껴졌던 게 첫 개인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대중 관람객분들이 많이 오셔서 보셨었고 반응도 좀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작품 사진들이 좀 해외 사이트나 블로그 이런 데 좀 퍼지게 되면서 해외에도 제 작업의 이미지가 조금 알려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두 번째로 가졌던 개인전 작품인데요. 분위기가 많이 좀 갑자기 바뀌었죠. 첫 번째 개인전 때 작품들을 보시고 좀 좋게 봐주셨던 다른 갤러리의 큐레이터님께서 초대를 해주셔서 갖게 된 개인전이었고요. 분위기가 좀 바뀌게 된 이유가 있는데, 이 석사 졸업 전에 했던 전시는 이제 어쨌든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작업을 했었던 굉장히 좋은 시설과 좋은 공구들 그리고 재료들도 좀 그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네, 그 당시는 그런 경제적인 여건이나 이런 것도 부모님의 좀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졸업하고 나서 이제 개인 작업실을 구하고 어떤 주택가의 한 지하의 작업실에서 작업을 했는데 그래서 그 현실에 좀 벽을 많이 느꼈었어요. 바로 이제 작가로 살겠다고 해서 졸업을 하고 나와서 작업을 하는데 그래서 현실의 벽을 좀 몸소 느끼면서 나의 존재를 좀 낮아진 존재, 되게 약해진 존재 이런 것들을 좀 깨달으면서 그 땅속에 뿌리 내린 뿌리의 시점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뿌리를 이렇게 형태적으로 드러내는 작업이 아닌 제 존재 자체가 그 땅속에 뿌리 내린 뿌리의 시점으로 이제 전시를 구성했던 전시였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작업처럼 전시 공간 자체를 약간 땅속처럼 이제 좀 구성을 했었고 땅 바깥에 땅 위에서 빛이 새어 들어오는 그런 빛을 올려다보는 그런 전시 형태를 설치를 했었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그 전시 때 했던 작업인데 그 전시 공간이 1, 2층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그 전시 공간을 다 쓸 수 있게 해주셔서 이제 지상과 지하로 제가 이제 나름 그거 전시 공간을 나눠서 좌측에 보시는 작품이 2층에 설치되어 있었던 꽃과 빛 이렇게 설치되어 있었던 작품이고요. 그 꽃의 바닥에는 CCTV 카메라를 설치를 해가지고 1층으로 송출을 하도록 해서 1층에서는 아주 작은 구멍으로 이렇게 땅 위를 올려다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전시 공간 전체를 이렇게 좀 설정을 해서 했던 작품이었습니다. 제목은 소박한 진리라는 제목의 작품이었었고요. 네, 이 작품 역시 그 전시 2층에 설치되어 있었던 작품 중에 하나인데요. 당시에 좀 작업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투잡 이상을 뛰어야 되는 그런 현실에서 그 길거리에 구직 그 광고 신문 그거를 좀 찾았었습니다. 네, 벼룩시장, 뭐 교차로 이런 거 이제 보신 적 있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근데 저 신문조차 구하기가 쉽지 않았었어요. 늘 빈통이었고 그 빈통인 저 통들을 보면서 이제 느꼈던 것이 굉장히 눈앞의 현실에 좀 뭔가 이렇게 구하고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이 나뿐만이 아니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들었었고 그리고 뭐 안타깝기도 하지만 뭐 한편으로는 좀 안도감이 들기도 했어요. 저 혼자만 그런 게 아니구나.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현실의 벽 앞에서 좀 힘들어하는 근데 눈앞의 현실 때문에 좀 중요하다고 여기던 가치들이 좀 뒷전이 돼버리는 그 상황들을 이런 이렇게 설치 작업으로 표현을 한 건데 저 이제 벼룩시장 저 신문통이 보통 이제 가로등이나 뭐 전봇대 이런 곳에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가로등의 그 시설물 같이 이제 제가 제작을 하고 그거를 십자가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리고 저 빈통에는 빛이라는 소재를 사용을 해서 좀 승고하고 어떤 그런 믿음에 대한 좀 현실의 눈앞에만 이렇게 급급해하는 그 근시안적인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마이오피아라는 제목의 작품이었습니다. 네, 이런 작품이었고요. 네. 그 다음 보시는 이제 지금부터 보시는 작품들은 세 번째 개인전 때 작품들입니다. 좀 전에 그 말씀드렸지만 첫 전시 때 작품 이미지들이 해외에 좀 알려지게 됐는데 그 프랑스 갤러리스트 한 분이 이제 작품을 이미지로 보시고 관심을 가지셔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메일을 받고서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워낙에 뭐 돈 내면 전시 시켜줄게 뭐 이런 메일들도 많이 받아봤어서 처음에는 믿지 않았는데 계속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미팅을 갖자 해가지고 미팅을 하게 됐고요. 그 당시에 제가 아내랑 아일랜드에 거주하면서 유럽 여행을 하고 있었을 때여서 미팅이 가능했었는데, 네, 그 미팅을 하고 나니까 다행히 이상한 갤러리는 아니었고, 네, 괜찮은 조건으로 2년 뒤에 개인전을 갖자 해가지고 개인전을 갖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작업들은 파리의 갤러리 전시 전경이고요. 그 식물화된 인간의 조각 작품들을 이어갔던 전시였습니다. 전시 제목은 벗겨진 초상이라는 제목의 전시였었고요. 1회 개인전 때와는 다르게 색채가 좀 빠지고 좀 메마르고 부러지고 좀 불완전해 보이는 그 형상에 좀 더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런 작업들을 했었는데 이거 벗겨진 초상이라는 제목의 작품 네 번째 작품이었었고요. 네, 그리고 이것도 그 파리 개인전 때 설치했던 작품인데 이때부터 간혹 제가 이제 회화 작업도 지금까지 종종 이어오고 있는데요. 권력의 초상이라는 주제로 했던 회화 작업이었습니다. 그 당시 권력을 상징했던 그 인물들의 초상을 식물화시켜서 진행을 했던 작업입니다. 그래서 자연의 일부로서의 모습을 좀 강조하고 굉장히 약하고 부러지고 뭐 불에 타고 낙엽이 흩날리고 네, 이런 작업을 했었는데 그래서 좀 자연의 일부로서의 존재에 불과하고 그리고 권력의 허망함 뭐 이런 거를 좀 작품에 담으려고 했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 당시 대통령이었습니다. 2014년에 박근혜 대통령 초상을 타임지 표지에 실렸던 그 모델 사진으로 해서 작업들을 다 했었고요. 이거는 김정은을 이렇게 좀 시든 초상으로 시들어버리는 그리고 지금 그 러시아 대통령 푸틴 대통령의 초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말이 많았어요. 크림반도 사건으로 인해서. 그리고 시리아 바르샤 알 아사드 대통령 초상을 이렇게 불에 타는 산불과 같은 그런 형상으로 작업을 했었던 작품입니다. 이것도 이제 파리에 전시돼 있었던 벽에 설치된 그런 조각 작품들이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설치 작업도 전시가 됐었는데요. 이 작품은 이제 그 밑에 낙엽 안에 팬이 설치돼 있어서 바람에 이제 낙엽이 몇 개의 낙엽이 이렇게 좀 살살살살 흔들리는 그렇게 의도되도록 설치를 했던 작업이었고 그 삶과 죽음, 그 부활 뭐 이런 순환 세계를 좀 함축적으로 표현하려고 했던 작업이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거는 이건 전시는 아니었고 콜라보 형식의 윈도우 디스플레이 작업이었는데요. 제가 파리 개인전 당시에 그 프랑스 에르메스 본사의 총괄 아트 디렉터 분이 전시를 방문하셨었는데요. 그분이 이제 전시를 좋게 봐주시고 중국 상하이에 있는 그 에르메스 매장에 윈도우 디스플레이를 이제 아티스트한테 맡기는데 저한테 그 봄 시즌 2016년 봄 시즌을 조금 디자인을 의뢰를 해주셔가지고 제 작업들로 이런 작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 윈도우에 제 작품과 에르메스의 제품들과 이제 이렇게 같이 설치를 해서 했던 작업이었는데 이 작업을 하면서 제가 흥미로웠던 지점이
제 작업은 사실 그 인간의 불완전성과 죽을 수밖에 없는 필멸성, 어, 그리고 뭐 한계성,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데 부유층이 최고 부유층들이 향유하는 그런 에르메스의 제품들과 함께 이 디스플레이 된다는 점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흥미롭게 작업을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적으로는 좀 화려하고 초현실적인 그런 세계를 표현을 했지만 사실 제 작업에서 이렇게 대지 밖으로 나온 뿌리들은 좀 죽음으로 가는 그 시한부의 삶을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죽음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 함께 저렇게 부유하고 있는 듯한 저런 에르메스 제품의 뭐 향수병들도 있고 시계 뭐 이런 액세서리들, 네, 그게 굉장히 좀 저는 좀 의미가 있었던 작업이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지금 이 작업들은 제 2015년에 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다음 해인 2016년 작업들입니다. 당시 저희 친구들의 SNS에 올라오는 자녀들의 사진을 모델로 해서 흔쾌히 그 부모들의 허락을 받고 했던 작업들이고요. 그 SNS 피드에 올라오는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그 아이들의 사진과 같은 타임라인에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고, 사건들,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느낀 바를 표현을 했었던 건데요. 지금의 행복과 감사의 순간이 누군가에게는 뭐 슬픔과 좌절의 순간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순간이 나에게도 언제든지 올 수 있겠다. 그런 사실을 좀 잊지 않아야겠다. 뭐 이런 다짐을 작품으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SNS 상에 올라왔던 그 아이들과 그 신문에서 이제 죽음과 관련된 텍스트들, 그런 거를 좀 이제 콜라주 형식으로 같이 한 공간에 배치를 하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가지고 놀고 있는 어떤 공이라든지 그리고 뭐 이렇게 인형, 애착 인형 같은 거를 이렇게 죽음을 텍스트로 이렇게 채웠던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입체 작업도 계속 이어가게 되는데요. 이거는 2016년에 제작했던 막연한 진리라는 작품이고요. 부유하는 뿌리 그리고 시한부의 삶을 의미하는 그 뿌리의 형상이 서로 마주보도록 했던 작품이었습니다. 약 5m 정도 되는 대형 조각 작품이었고요. 네, 풀 같은 메모리라는 이런 작품도 있었고요. 좀 빠르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필그림 순례자라는 제목의 작품인데 지금 주민 특별전 부스에 설치되어 있는 작품들이 순례자 두 번째, 세 번째 작품인데 지금 보시는 작품이 순례자 첫 번째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초를 꽂는 형태의 그 촛대 작품이었었고요. 언제 꺼질지 모르는 그 촛불을 인간의 존재로 은유적으로 표현을 했던 작품이었습니다. 네, 이것도 태풍에 이제 뿌리채 뽑혀버린 그 나무를 보고 영감을 받아서 했던 작품이었고요. 제목이 예측 불가능한 날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네, 이것도 비슷한 컨셉의 작품이었었고요. 네, 이렇게 벽에 설치되는 벽을 뚫고 나오는 듯한 나무의 형상을 한 작업들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두 개의 나무가 자라면서 어떤 나뭇가지들이 서로 교차하면서 이렇게 사다리 형상을 이루는 작품인데요. 그러니까 주체적인 삶을 이끌어갈 수 없는 그 인간의 삶을 식물의 성장 과정에 비유해서 함축적으로 표현을 했던 작품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보시는 작품들은 네 번째 개인전 때 선보였던 작품들 보실 텐데요. 뒤집힌 양에 대한 그 사례를 접하고 실제 크기로 제작을 했던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간혹 이제 박제가 아니냐 뭐 이런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박제를 하려면 양을 한 마리 사서 죽여야 된다고 하길래 그거는 참아 못하겠어서 포기를 했고, 제가 직접 이제 뼈대에다가 살을 붙이고 그 양털 러그를 해외 직구로 구매를 해서 제작을 했었던 작업이었습니다. 그 양이 뒤집혔을 때 스스로 못 일어나고 발견되지 못하면 죽게 된다는 그 사례를 접하고 이제 했던 작업이었는데요. 이건 역시 그 삶과 죽음에서 자신의 능력으로는 자유로울 수 없는 그 한계를 의인화해서 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형광등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일반 형광등은 아니었고 이제 수명을 다한 깜빡깜빡하는 그 형광등 등기구를 그 지하 작업실에서 있을 때 있었던 형광등인데, 그거를 떼서 버리지 않고 있다가 설치 작업에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꺼질지 모르는 그 불안과 불편함을 전시 공간에 저 뒤집어진 양과 함께 느껴지도록 의도했던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동력 흡출기 환기구를 이용한 설치 작업이었었는데요. 무동력 흡출기라는 이름은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건물 옥상이나 지상에 설치해서 그 건물 내 악취나 오염된 공기를 이제 밖으로 배출해내는 그런 환기구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이 지하철역 앞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 길에 저게 설치되어 있는 거를 보고 느꼈던 그 찝찝함, 그 느낌을 메모해놨다가 작업으로 발전을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환풍기나 지금 보시는 무동력 흡출기 등의 환기구가 그 본질적으로 정화의 능력을 갖춘 것이 아니고 그저 밖으로 배출해내는 일을 하면서 그 건물 안에서는 깨끗해졌다고 그 자위하는 이 상황을 보면서 저는 이제 느꼈던 것이, 그 사람들이 서로에게 어떤 비난을 뱉어내면서 나는 그래도 당시보다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뭐 이런 서로를 약간 비난하면서 자위하는, 뭐 지금 뭐 인터넷에서도 그렇고 요즘에 좀 많이 그런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그런 거를 좀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관람객이 이제 다가가면은 센서가 작동하게 돼서 그 환풍기 팬이 돌아가게끔 설치가 됐었고, 그 팬의 바람으로 저 무동력 흡출기가 이제 돌아가는, 단순히 돌아가는 그 행위에 무의미함 그리고 허망함, 이런 것들을 저런 식으로 좀 그럴듯하게 보이게 좀 재단의 형식으로 이렇게 좀 쌓고 해서 뭔가 좀 숭고해 보이는 척하는 그런 설치 작업이었었고요. 그리고 이것도 회화 작업인데 태풍에 쓰러진 전봇대와 나무를 메타포로 해서 표현했던 작품이었습니다. 제목은 지혜의 정의라는 제목의 작품이었었고요. 그리고 이것도 그 환기구와 환풍기 이용해서 또 다른 형식으로 또
전시를 했었던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작품들은 죽은 식물의 초상 조각을 만들었던 작품들인데요. 그 콘크리트 틈새에서 자라나다가 말라 죽은 그 식물들을 제가 채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은 식물들을 1대1 사이즈로 제가 제작을 하게 되는데, 이 초상 조각이라는 것이 그 누군가를 기억하고 기리고 싶을 때 이제 제작을 보통 하잖아요. 저는 저 식물이 저런 환경을 원하지 않았을 텐데도 묵묵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다가 결국 그 환경을 견뎌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한 저 식물을 좀 기억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좀 본받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네, 저렇게 1대1 사이즈 초상 조각을 만들어서 뭐 금색으로 도장을 하거나, 네, 실제 금을 덧입히는, 네,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태풍에 의해 부러진 그 나무를 모델로 해서 이런 식으로 직립을 시켜놓은, 네, 제목은 주권의 죽음이라는 제목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전시의 풍경인데, 전시장에 그 큰 채광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채광창을 이용해서 시멘트 틈새로 스며들어오는 그 빛을 바라보게끔 해서 그 관람객 자체가 작품이 되도록 의도했던, 그래서 저기 지금 보시면 저기 이제 길게 그 빛이 새어나오는 부분이 원래는 채광창이었는데 제가 이제 시멘트 보드로 막고 빛이 새어나오는 그 상황을 연출했던 전시였었습니다. 네, 이런 작품이었었고요. 지금 보시는 작품이 주민 지금 특별전 부스에서 실제로 감상하실 수 있는 순례자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작품입니다. 하나는 물 위를 이렇게 걷는 듯한 형상을 하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날개를 펼치며 약간 이렇게 비상하는 듯한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어떤 고통을 인내하고 불완전해서 완전함으로 좀 이렇게 변화되는, 덧입혀지는 어떤 절대자의 그 은혜, 구원 이런 것들을 좀 상징적으로 표현했던 작품들입니다. 지혜의 뿌리 혹은 지혜의 근본이라는 제목의 작품이고요. 십자가의 형상 그리고 애통하는 듯한 그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쭉 작품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으로 오면서 제가 이제 평면, 입체, 부조 할 것 없이 좀 이제 빛이나 금색, 뭐 금 이런 거를 이제 화면에 구성되는 작업들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작품도 액티베이티드란 제목의 작품인데 이 틈과 빛을 그림과 함께 이렇게 구성을 했던 작품이었습니다. 네, 좀 그리고 이렇게 금박을 이용해서 드로잉 형식의 소품 작업들 이렇게 했었고요. 네, 이런 식으로 부조 형식을 한 작업들도 있고요. 좀 빠르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신 그 사다리 작품 부조 형식의 작업이고요. 이것도 역시 LED를 안에다 설치를 해서 새어나오는 빛과 함께 구성된 작품들입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그 죽은 식물들 실제 모습이고요. 가장 최근에 했던 전시에서 저 실제 식물들과 초상 조각들을 한 전시 공간에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상 조각을 실제 1대1 사이즈로 만들어서 이때는 이제 부조의 형식으로 옮겨와서 금과 실제 이제 금을 이용을 했는데 금과 빛이 이제 초상 조각들과 함께 한 화면에 병치되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네, 이런 작품들이었었고요. 이것도 LED 빛 설치되어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이제 평면 회화 작품인데 제가 이제 최근 들어서 그 2차원 평면이 그 제한적 화면이 오히려 좀 3차원의 작품이 또 갖지 못하는 그런 정신적이고 좀 영적이고 고차원적인 좀 영역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서 이렇게 회화 작업도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이제 좀 식물의 풍경이면서도 인체의 세포 같기도 하고 신경 같기도 한 이런 이미지들 중첩시켜서 이것도 이제 금색으로 표현을 했던 작업이었습니다. 네, 이런 작업들을 해왔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작업들, 이미지들 쭉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작가님 지금까지 작업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이제 좀 본격적으로 작가님의 작업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보통 어떤 작가를 생각했을 때 함께 떠오르는 대표적인 이미지들이 있는데요. 그게 뭐 작가의 정체성을 나타내기도 하고 시그니처가 될 수도 있고, 지금 보셨지만 작가님은 굉장히 다양한 재료, 매체를 가지고 다양하게 뭐 다양한 주제들을 좀 표현을 하셨지만, 김선혁 작가라고 했을 때 이번 특별전에서도 작품 보셨겠지만 식물의 이미지입니다. 예전부터 그 예술가들에게 자연은 굉장히 특별한 존재였고요. 다양하게 뭐 반영되고 표현되어 왔는데, 작가님께 어떤 그런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자연, 특히 식물의 이미지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그런 작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 앞서 이제 제가 보여드린 작품에서 느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작업은 제가 믿는 진리 혹은 그 신앙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의 시각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제 작업에서의 자연은 절대자의 창조 세계를 뜻하고 있고요. 그리고 식물이나 인간의 모습들은 창조 세계 안에서 그 피조물을 대표하는 그 이미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식물이라는 것을 이제 사용했던 그 계기나 이런 것들을 좀 거슬러 올라가면은 굉장히 좀 오래 전으로 올라가는데요. 제가 이제 그림을 즐겨 했던 초등학교 시절부터 나무를 엄청 많이 그렸습니다. 그래서 뭐 모든 이제 종이나 뭐 교과서, 시험지, 뭐 가정통신문 할 것 없이 다 나무를 이렇게 나무로 화면이 꽉 차게끔, 그리고 제가 앉았던 책상에도 나무가지로 이렇게 꽉 차게끔 그랬던 이제 기억이 있는데, 그 나무가지가 이렇게 뻗어가면서 확장하는 그리고 화면을 꽉 채우는 그런 것에 좀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고를 진학을 하고 미술대학 이제 조소 전공을 하면서 작업의 방향을 정할 때도 사실 저는 뭐 별다른 고민 없이 나무의 조형 연구를 더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뭐 입체 작품으로도 이제 나무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심화시키게 되고 지금까지 식물이라는 소재로 작품을 계속 이어오게 된 그런 계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작가님 작품에서 보여지는 그 식물과 인간의 뭐 결합된 모습,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식물화된 인간을 봤을 때 그 구조가 왠지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뭐 겉을 치장하거나 꾸미지 않고 어쩌면은 이런 식물의 얇은 줄기나 아니면 뿌리 모양들이 뻗어나가는 모습이 뭔가 인체의 혈관이나 신경 구조처럼 느껴지기도 했고요. 인간 본연의 모습을 좀 표현하고 있다는 또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떤 식물과 그럼 인간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이번에 보여지고 있는 작품에서 어떤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같은 그 절대자의 피조물, 피조물로서 이제 인간과 식물을 이제 결합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대학교 3학년 전공 수업 때 이제 미술 해부학 수업을 들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인체 해부학 책에서 봤던 인체 혈관 이미지 그리고 신경계, 그 이미지들을 접하고 그 식물의 구조와 굉장히 흡사한 그 지점에서 좀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제 그걸 보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인간이란 존재가 대단한 역사와 문명을 이뤄내고 지금 첨단 과학 기술을 발전시켜 왔고 이렇게 좀 대단해 보였던 그 인간이란 것도 사실 이 허물을 벗겨내고 보면 굉장히 그 자연의 일부에 불과한 그리고 굉장히 불완전한 그런 피조물의 모습을 하고 있구나. 뭐 그런 생각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이제 이 식물과 인간의 형상이 중첩되고 결합되는 이 작품을 이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작가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인간을 어떤 나약하고 불완전한 존재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이 작업 외에도 다양한 작품들에서 제목이 이번 작품은 순례자 시리즈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뭐 동반자라든지 삶과 죽음, 진실 이런 제목들을 많이 쓰시는데 그런 제목을 짓는 그런 과정이나 제목을 통해서 또 뭔가 의미하고 보여주고자 하는 지점이 있으신가요? 제 작업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그 인간은 결코 주체적일 수 없는 그 존재로서의 인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삶이 내 마음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건데요. 하다못해 뭐 태어난 것도 나의 의지로 태어난 것이 아니었고, 뭐 부모, 환경, 뭐 이런 것 어느 것 하나도 이제 내가 주체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죠. 저는 그 우리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 초월적인 섭리의 영역이 있다고 믿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의도적으로 좀 외면하고 살아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그 삶의 주인이고 삶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이제 믿고 싶어 하는데 그것의 결과는 사실 불안이나 좌절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불안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 그 나의 약한 존재와 그 나의 위치를 인정하고 주어진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삶의 지혜라고 작품을 통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모든 환경과 그 상황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다가 죽음을 맞이한 어떤 그런 본보기가 되는 생명체가 저는 식물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식물의 삶과 죽음을 순례자라는 그 삶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지혜로운 인간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식물의 초상에 빗대어서 표현을 하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작가님 작업을 보면은 현재 최근 작업으로 오면서 좀 시각적으로 좀 달라진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형태적으로 뭔가 세밀화되고 디테일해졌다는 점뿐만 아니라 이번 작품 보셨겠지만 뭔가 전체를 금빛으로 금색 도장을 한 부분이 굉장히 특징인데요. 예전 작업들에서 어떤 빛을 인지하는 방법이 뭔가 어둠을 통해서 빛을 상상한다거나 아니면 부분적으로 빛의 효과를 준다거나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최근 작으로 오면서 이런 금빛, 이런 빛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직접적으로 표면에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게 어떤 작업의 특징인 것 같기도 한데요. 이번에 보여주시는 작업도 역시나 굉장히 강렬한 금빛을 시각적으로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런 변화된 지점, 빛에 대한 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식물과 인간이 불완전한 그 피조물을 대표하는 이미지였다면 빛은 이 창조자, 완전한 존재인 절대자를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눈앞이 캄캄하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쓰는데요. 보통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거나 그리고 나의 능력으로는 어떤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는 그 존재를 깨달을 때 쓰는 말인데 그럴 때 인간은 본능적으로 초월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그 초월자 혹은 절대자에게 그 구원과 자비 그리고 은혜 이런 것들을 구하게 되는데요. 예전에 이제 불안과 불완전한 존재로서의 자신을 돌아보고 인정하는 것에 이제 좀 집중되게 되었던 그 작업들이 이제 예전 작업들이었다면 최근 작업에서 이제 보여지는 그 빛과의 결합 혹은 같이 한 화면에 구성되는 병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이제 그 불완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불완전에서 완전함으로 덧입혀지기를 소망하는 그 절대자의 은혜, 뭐 구원 이런 것들을 좀 빛이라든지 저 금빛, 약간 영원성 이런 것도 좀 내포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네, 지금 보통 작가분들이 지금 사는 시대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고 그리고 자기가 그런 기반으로 하는 세계관을 바탕으로 작업을 하는데요. 작가님께서는 어떤 자연에 대한 그런 호기심과 함께 어린 시절부터 그런 자연에 대한 관심과 몰입이 있었던 것 같고 더불어서 그런 그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좀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제가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작가님의 작업을 보면서 어떤 성서의 이야기나 절대자에 대해 관한 그런 말씀들도 결국에는 인간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제 삶에 대해서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한 번 더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우선은 작가님 작업에서 봤을 때 시각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어서 제가 작업 과정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작가님 작업실 방문했을 때 좀 기억에 남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까 작가님 작업 세계에 대해서도 좀 순차적으로 설명해 주셨지만 뭐 벽면에 붙어 있는 드로잉이라든지 그리고 뭐 입체 조각에서도 그 스틸 작업 용접해서 직접 하고 계신 모습이나 나무나 시멘트 그리고 개념적인 작업을 위해서 뭔가 오브제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굉장히 작업 방식의 스펙트럼이 넓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어떤 작업을 할 때 주제를 정하시고 뭔가 작업 방식, 크기나 재료 선택에 있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신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그 식물을 표현한 초상 작업들, 그 작업들은 그 식물의 줄기나 뿌리 뭐 이런 형상들을 좀 구현하기
용이한 재료인 금속 선재라는 재료를 좀 사용을 했고요. 금속 선재가 이제 굵은 것부터 가는 것까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이 이제 굵은 가지에서부터 잔가지까지 이렇게 뻗어가는 그 형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금속 선재를 이용을 했고요. 그래서 그 금속 선재를 이제 자르고 이제 용접으로 붙이고 열을 가하고 휘고 하면서 이런 작업들을 했었고요. 그리고 뭐 구상한 이미지 중에서 입체로 표현하기 어려운 어떤 장면이라든지 화면 뭐 이런 것들은 뭐 드로잉이나 해화 작업을 통해서 이제 작업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오브제나 조명 뭐 이런 설치 작업을 통해서 뭐 전시 공간이나 분위기 자체를 하나의 작업으로 좀 하는 게 효과적일 때 그럴 때 좀 그런 작업들을 하고 그때 좀 저는 하고 싶은 혹은 그 효율적인 표현 방식을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특별히 제한 없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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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가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작업을 하시면서 네. 가장 다루기 어려운 재료라든지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작가님마다 다르겠지만 물론 현대 작가들이 어떤 개념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작가님 작업에서는 어떤 그런 견고한 스킬이나 이런 노동 같은 것도 느껴져서 혹시 이런 작업하시면서 작가님 재료적으로 뭐 좀 힘든 부분, 작업에서 힘든 부분과 함께 앞으로 뭐 사용은 안 했지만 앞으로 새롭게 좀 도전하고 싶은 그런 기법이나 재료가 있을지도 좀 궁금합니다. 사실 재료적인 부분이나 어떤 제작 방식에 대한 부분은 그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이제 선택을 하거나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전 사실 가장 어렵고 힘든 점이라고 하면은 구상했던 그 작업들을 현실화시킬 수 없을 때 어떤 그 현실의 벽 앞에서 그래서 현실의 벽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네, 그 좀 비용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조각 설치 작업하시는 작가님들은 좀 많이 공감을 하실 텐데 그 공간에 대한 제약도 좀 있고요. 그 전시를 하더라도 전시 이후에 보관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아예 작업을 이렇게 구상했던 것들을 이렇게 작품으로 현실화시키지 못하는 그 지점이 사실 작가로서는 제일 힘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작가님 지금 공간 얘기를 하셨는데요. 입체 작업하시면서 굉장히 뭐 크기도 다양한 작업들을 하셨는데 혹시 지금까지 작업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공간이 있으신지 그리고 앞으로 뭔가 좀 뭐 현실의 제약이 없다면 그렇게 한번 도전해 보고 싶은 그런 실내 구분 없이 그런 장소가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기억에 남는 전시 공간은 그 4년 전에 제가 개인전을 방배동에 위치한 유증아트센터 그 지하 공간을 사용을 했었는데요. 그 지하 공간이 200평 정도 되는 공간이었고 약간 물류창고처럼 쓰시던 그런 공간인데 이제 전시를 거기서 할 수 있게 해주셨고 그 전시 공간이 굉장히 러프한 전시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출 콘크리트로 된 벽과 바닥 그리고 그 콘크리트가 이렇게 금이 다 가고 그런 것들을 그냥 그대로 살려서 전시를 할 수 있었던 공간인데 아까 작품에서 보신 그 뒤집어진 양 그리고 환풍기 이용한 설치 작업 그 작업의 배경이 되는 그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어떤 그런 불안하고 불안전한 그 느낌을 주기 위한 아주 찰떡의 공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기억에 남는 공간이었고요. 뭐 전시하고 싶은 공간은 사실 저는
작품의 대부분이 좀 수직적인 그런 경향을 좀 띠는 그 경향이 있어서 좀 층고가 높은 그런 전시장을 좀 선호를 합니다. 아니면은 제가 좀 새롭게 좀 시도하고 싶은 영역이 그 공공조각이라고 이제 야외에 설치되는 그런 것들을 좀 시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공공조각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제작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바깥에 이제 연구 설치되거나 장기 임대라고 해야 되나요? 그 작품 임대 설치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거여서 뭐 비용이라든지 공간의 제약을 좀 벗어나서 작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지점이라는 생각에서 좀 시도해보고 싶은. 네. 뭐 작가님께서 그런 원하는 작업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곧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네. 처음 부분에서 작가님의 작업에서 시각적으로 보이는 부분이나 주제적인 면 얘기를 들었고, 이어서 그런 작업 과정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들었는데요. 마지막 부분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작가님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작가님 작업하시면서 혹시 작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뭔가 동기부여가 되는 지점이 어떤 부분에서 시작이 되는지 좀 삶과 연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저는 제가 삶을 살아가면서 제가 굉장히 그 약한 존재구나, 늘 불안한 존재구나, 이런 것들을 좀 깨달을 때, 그때 이제 제가 갖는 그 신앙 안에서 믿음이 더 강해지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믿음이 작업을 하는 그 동기부여가 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는 그 성경에서 영감을 많이 좀 작품 영감도 많이 받는 편이고, 그리고 뭐 주변에서 보여지는 그런 환경, 자연, 그리고 현실에서 일어나는 그 각종 뉴스라든지 SNS 이런 걸 통해서도 작품 구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작가님께서 이번에 특별전에서도 좀 특별한 점이, 보통 평면 작업들이 많이 보여지는데 작가님의 그런 입체 작업을 보고 아, 입체에서는 이런 작업이 나오는구나라고 좀 구분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뭐 환경조각과를 나오셨는데 뭐 단순히 조각가라고 범주를 정하기는 그렇지만 굉장히 다양한 작업을 보여주고 계시지만, 그런 현대 미술가들 중에서 어떤 입체, 그런 조각 부분을 다루는 영역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좀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조각이라는 매체가 굉장히 좀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많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처럼 저는 이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뭐 모든 좀 작품들이 좀 조각처럼 보여지도록 의도한 그런 작업들도 많이 보이고,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서 뭐 쌓아 올리고 붙이고 진열하고 뭐 이런 작업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 설치나 회화 작품들도 전시 공간에 이렇게 조각처럼, 하나의 조각 작품처럼 이렇게 설치되는 그런 작품들도 많이 보여지는 것 같고요. 저는 확실히 그 공간에서 조각이 갖는 그 덩어리가 갖는 그 포스 혹은 뭐 에너지, 이런 것이 좀 저도 있다고 느껴지고, 그런 것들이 좀 요즘에 동시대 미술에서 좀 많은 그 관심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조각을 전공했고 조각가로서의 그 작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실 지금 이런 경향들은 조각가로서는 꽤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지금 회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지금의 회화는 정해진 뭐 캔버스 프레임에서 뭐 확장돼서 변형돼서 나간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설치적 요소를 가미해서 전시를 한다거나 굉장히 그 회화의 확장이라고 느껴졌는데 작가님 말씀 들으면은 그게 어쩌면은 어떤 조각에 대한 그 입체물에 대한 그런 매력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그런 느낌들 때문에 뭔가 그 미술에서 좀 부각되는 새롭게 조각이 현재 부각되는 면이 있다라는 또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러면 이와 더불어서 그래도 작가님의 작업이 굉장히 다양한데 이번에 순례자 2점이 전시가 되고 있는데 화랑미술제 지금 특별전에서 보여지는 이 2작품을 보게 되는 관람객들에게 뭔가 좀 전하고 싶은 그런 메시지가 있으실지 네, 말씀해 주시면 어, 사실 저는 이제 작품 설명이나 그런 것들을 말이나 글로 잘 표현을 안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이 아티스트 토크라는 이 주어진 시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너무 많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사실 저는 무언가를 이렇게 메시지로 전달을 하려다기보다는 그저 저의 그 삶과 내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작품에 담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그 미술 작품뿐만이 아니고 모든 그 예술의 영역은 영적인 영역에 있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역할은 그냥 그 제 삶과 저의 그 영성, 영혼 이런 것들을 작품에 이제 담으려고 저는 노력을 하는 거고 그 외의 것들은 저의 능력 밖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작가님께서 이런 시간 때문에 뭔가 작품이나 작업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가 좀 자세히 많아졌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실 그래도 작가님 이런 시간이 좀 중요한 건 동시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작가에게 그 작가의 목소리를 통해서 작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또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특별한 경험인 것 같고요. 그러면 작가님 끝으로 작가님 앞으로의 뭐 그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그냥 계속 작업하는 거고요. 네. 저는 한 가지 목표가 있다면 그 삶과 제 작업이 온전히 좀 일치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싶습니다. 네. 음.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삶과 예술이 하나가 되는 그런 게 뭐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한데 작가님 작업을 통해서 사실 그냥 뭐 지금 시대에 굉장히 살아내기 바쁜 시대이기도 하고 나에 대해서 또 새롭게 좀 바라볼 그런 기회들이 많지 않은데요. 그래도 작가님 작업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어쩌면은 삶과 죽음에 대해서 좀 되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또 작품 예술을 통해서 한번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던 것 같고요. 작가님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원하시는 방향대로 작업 세계 잘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 같이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아티스트 토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